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주인 호랑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시작된 것을 알리듯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6월이 돌아왔습니다. 또 여름하면 바캉스 아니겠어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번 6월은 미술과 함께 여행 떠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세 번째 호랑이 미술 책방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 옷차림 어떤가요? 좀 커리어우먼 같지 않나요? 제 옷차림 속에 오늘 책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문 기사 속 미술 기사를 담당했던 한 기자의 오로지 미술 기사를 위한 출장 이야기. 우아하거나 치열하거나 기자 과가람이 만난 아티스트 아트월드. 오늘의 미술 책, 바로 미술 출장입니다. 한 사람의 에세이인 만큼 역시 저자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한 과가람 기자는 현재는 조선일보 편집국 문화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입사 9년 차에 미술 기자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기자 활동을 하신 지 한 20년 차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미술계의 중심지인 런던, 홍콩, 뉴욕을 비롯하여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다양한 예술가들과 미술계 인사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출장을 갔던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로지 저자만이 마주할 수 있었던 생생한 미술 현장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그 점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내가 직접 이 인터뷰 현장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현대미술의 양대산맥인 데미안 허스트와 제프 쿤스와 같은 수많은 예술가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인간적이고 사적인 그런 면모까지도 엿볼 수 있어서 이 책이 더욱 재밌게 느껴집니다. 다른 책에서는 쉽게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미술 현장을 이렇게 엿보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우리 미술 책방이니까 미술스럽게 비유를 해보자면 열쇠구멍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엿본 것 같은 그림을 그렸던 에드가 드가의 그림과 이 책이 전 좀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 현장을 그대로 담아냈다 보니 당시의 어떤 미술계의 흐름까지도 같이 읽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아트페어나 어떤 미술 경매 그리고 비엔날레까지 저자는 아주 친절하게 이 책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 책이 매력적인 점은 전혀 현학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저자는 너무 솔직하게 자신이 미술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점과 또 출장을 통해 배운 점들을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의 이런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책이었다면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인데? 아니 내가 이것도 모르다니 이렇게 좀 부정적이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 책을 보면서는 저자도 이런 점을 몰랐었으니까 나도 이제 배우면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책이 시기별로, 도시별로, 그리고 인터뷰했던 그 각각의 에피소드가 나뉘어져 있어서 책의 어떤 페이지를 펴도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는 2012년 9월에 서울에서 건축가 프랭크 게리를 인터뷰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사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주 무지한 편인데 그렇게 건축도 모르지만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아무래도 이 책을 통해 프랭크 게리라는 어떤 건축가이기 전에 사람인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줬던 책이어서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진들이 너무 예술인데 제가 카타르의 도하라는 도시를 이 책을 보고 가고 싶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시나요?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도하라는 도시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미술관이 너무 궁금해져서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인터뷰한 발자취대로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마치 호수 위에 아름답게 떠있지만 그 발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발을 열심히 구르고 있는 백조처럼 이 책 속에는 저자가 미술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고뇌하는 모습도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부터 인터뷰가 기사로 만들어지기까지 기자 개인과 그리고 독자, 사회의 어떤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니며 사실 유명한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화려한 미술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삶 또한 굉장히 화려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미술 출장 속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이야기한 말보다도 저는 사실 저자가 이렇게 문득문득 적어내려간 그녀만의 고찰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특히 홍콩 출장에서 화려하고 자극적인 미술 현장에 집중을 하다가 그 사회의 이면 그리고 그 도시의 이면을 바라보면서 적었던 문구가 생각이 가장 납니다. 미술이란 어쨌든 시각예술이다.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들 투성이인 미술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를테면 모국에서 버림받은 입양아의 첫 침대와 필리핀 마사지사의 깡마른 손가락 같은 것.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술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뉴욕에 갔을 때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처음에는 뉴욕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새해를 맞이했었고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뉴욕에 여행 간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뉴욕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니면 뉴욕 모마나 아니면 구겐하임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못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술관을 가기 위해서 뉴욕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사실은 그렇게 세계 유수의 미술관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 뉴욕은 예술적인 도시로 느껴져야 할 텐데 그렇게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들을 구경하고 나와서 마주하는 뉴욕의 어떤 모습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겨울이었어서 좀 삭막한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내가 미술관 안에서 그림 작품을 감상했을 때와 뉴욕이라는 도시를 마주했을 때 오는 그 괴리감이 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감정들이 저자가 마주했던 그런 감정들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무튼 이렇게 미술 출장이라는 책을 통해 좀 간접적이나마 미술을 업으로 삼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은 그냥 그 나라, 그 도시에 유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술 여행일 텐데 이렇게 출장 속에 녹아들어 있는 미술의 이야기, 그리고 미술 기자로서의 삶 이런 내용들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더욱 매력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출장을 통해서 예술을 마주할 수 있는 여행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독자가 직접 예술가인 척하고 심취해서 다닐 수 있는 미술 여행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